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숨을 거두기 전에 삭제했다는 그 파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끊은 임모 씨는 자살 전 삭제한 자료가 대테러 및 대북공작 활동 지원 자료로 외부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오해를 일으킬 이 지원 자료를 삭제했다고 자신의 유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숨진 임 씨가 삭제한 자료는 디지털 기술로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과 조직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극단의 선택을 했지만 임 씨의 죽음 뒤에도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왜 죽기 전에 파일을 삭제했을까요?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가 삭제한 자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북 용의자, 대북 공작 활동 관련 인사, 대테러 대상자 이름, 또 대테러 및 대북 공작 활동 담당자 신원 및 활동 목적, 또 국정원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한 연락처, 휴대전화 등 IP 기록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 씨는 국정원에서 20년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근무한 아주 잔뼈가 굵은 직원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복원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료를 삭제한 뒤 이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해킹이 없었다면 도대체 국정원 내부의 무엇이 오랫동안 국가정보 업무에 헌신해온 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의문입니다. 유수 내용에 있는 삭제라는 것도 불법이 없었다면 무엇을 왜 굳이 삭제해야 했는지, 또 쉽게 복구할 수 있는데도 왜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민간 사찰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국정원이 정보기관 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자료에 대해서 공개 조치를 밝힌 것은 삭제된 자료가 민간 사찰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직원은 자기가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상을 선정해서 이 직원한테 알려주면 기술적으로 그거를 그 이메일을 씹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오면은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 뭐 대테러 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한 자료를 그대로 이관해 줄 뿐인데, 자기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노출되면 안 되겠구나. 국정원 정보위에서 들어와서 전부 다 내용을 본다니까. 그래서 노출되면 안 된다 싶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 이철우 의원은 숨진 임 씨가 국정원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임 씨가 하는 일은 대상을 선정해서 직원에게 알려주면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씹는 일을 하는 기술자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요청 자료를 이관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 씨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청한 작업을 수행한 기록이 담긴 자료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에 대북 용의자나 대북 공작 활동 관련 인사, 또 대테러 대상자 등의 이름이 포함됐을 연관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정원의 업무 공개가 대북 문제나 향후 정보 수집에 대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중에 하나가 대테러 이런 대북 업무인데, 대테러 대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내국인과 우리 국내 기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또 외국인과 외국 기관이 개입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내 기관과 개인이 개입됐을 경우에는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사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외국과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외교적인 마찰도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큰 틀에서 남북관계 큰 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와도 연계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오해라는 것이 본인이 판단한 바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문제라고 봤는데 이런 그 내외국인과 연계됐을 때
본인이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기 때문에 그 오해라는 부분도 추가시켰고 그런 부분이 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네. 이 일각에서는 국정원 직원 임 씨의 자살이 국정원 내부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숨진 임 씨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개인의 판단 실수라는 데 방점을 두고서 욕심이란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개인의 판단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임 씨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내부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은 임 씨가 자살하기 하루 전인 17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해킹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록이 기밀로 분류돼 있지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모두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 최고의 기술자인 직원들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지 말라고 이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자살하기 직전에 공교롭게도 그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수세적으로 있다가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사건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용했는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보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특히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과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지운 것이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그와 같은 압박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와 같은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향후에 좀 밝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어제 오후 이례적인 공동 성명을 통해서 동료 직원 임모 씨의 자살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유서 내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정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쉽사리 의혹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향후 국정원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정보 공개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 씨가 삭제한 파일이 또 100% 복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임 씨의 유서가 공개가 되고 있죠. 자, 향후 정치적 공방과 국정원의 대응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